어떤 시기에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네. 수익률을 확실히 좌우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 시기 때는 부산을 사는 게 맞았고 이때는 서울을 사는 게 맞았고 이때는 완전 부산을 사는 게 맞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지난 시간에 서울과 강남콩님이 지난 우리 특강 때 서울과 지방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또 올렸는데 악플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저번에 했던 게 대치동 음마아파트 삼익비치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데이터로 직접 이거 호갱노노 내가 만든 사이트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비교를 해드려도 욕해요. 욕하구나. 그러니까 욕할 사람 욕하는 건데 자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번 유동성 장대 전 고점이 언제였냐면 23년도였죠. 23년도. 그래서 최고가를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 부산이다. 그 다음에 국평을 기준으로 보통 국평 기준으로 뭔가 이제 순위를 매기거든요. 국평 기준으로 이제 가장 고점장이 21년도였죠. 21년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이때가 가장 이제 좀 고평가되었던 장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자, 사람들이 일단 이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센텀파크 1차가 일단 제가 아파트를 여러 개 준비해 왔거든요. 자, 부산에 이제 센텀파크 1차가 있습니다. 자, 부산의 센텀파크 1차가 13억 갔었어요. 최고가가 13억 갔었거든요. 자, 서울에 13억 갔던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보통 부산이 동대문구랑 좀 레벨이 비슷해요. 서울의 동대문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동대문구를 찍고 이 비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보자. 요거도 21년 1월 달에 또 21년 12월 달. 자, 요 12월 말까지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부산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 서울은 지금 60억도 돌파했고 부산은 아직 뭐 16, 20억 돌파를 못 했는데 이거를 당연히 비교하면 안 되고 서울의 어떤 아파트, 부산의 어떤 아파트인데 같은 가격을 비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래 봤을 때 이제 부산에 13억짜리 아파트, 그 다음에 서울에 13억 같은 아파트 있죠. 이게 이제 롯데캐슬 용두 두산 위브 이게 정확히 정고점이 13억 찍었었단 말이죠. 평이 다시 국평으로 해야 되네요. 조금 내려보면 13억 갔던 게 레미안 아름숲 이게 정확히 13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히 가격이 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1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리치고에 오면 이 차트 비교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재밌을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강남콩 찍어보면. 지금요? 네. 지금요. 과거 대비 똑같은 이제 13억인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쌌을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오른 거잖아. 똑같은 13억이니까. 지금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예전 가격? 예전 가격 어떤 게 더 쌌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3억인데 센텀파크가 5억 할 때 얘가 만약에 4억이었다 하면 네. 얘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서울 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얘가 6억이었다면 덜 오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서울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요거를 볼게요. 레미안 아름숲. 그래서 같은 이제 30평대 해서 이렇게 이제 시세 변동률이 나오는데 전체를 찍으면 이 아파트의 전체가 나옵니다. 전체 시세 흐름이 자 이렇게 돌아가면 자 보세요. 왼쪽 게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센터파크 1차는 파란색이고요. 이렇게 자주색이 이제 레미안 아름숲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히려 부산이 많이 올랐어요. 연식도 네. 더 이제 센텀파크가 오래됐는데 더 그러니까 이전에 분양도 했을 거고 더 쌌는데 저 정도 갔으면 수익률로 보면은 더 높은 거죠, 상승률은. 왜냐면 2014년도에는 서울의 아파트가 더 비쌌기 때문에 얘가 더 싼 데서 출발해서 똑같은 13억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부산이 더 많이 오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요때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를 투자하는 게 낫냐면 빨간색 차트인 레미안 아름숲을 사는 게 낫고, 또 만약에 요때 투자를 했다. 우리 2019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기 전 부산이 완전 좀 쌌잖아요. 그러면 요때 투자를 하면 파란색
센터파크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동일 가격군, 비슷한 가격군을 가지고 지금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장이 좋다 하는데 그거는 상위 가격 아파트 군의 장이 좋았던 거고 지금 정고점 13억을 갔던 아파트의 부산과 서울을 딱 같이 찍고 보면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현재. 네. 어떤 시기에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네. 수익률을 확실히 좌우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부산을 사는 게 맞았고 이때는 서울을 사는 게 맞았고 이때는 완전 부산을 사는 게 맞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비슷하게 갔고 지금은 살짝 빨간색이 더 비싸요. 그러면 아름숲이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럼 샘팍이 좀 더 낫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부산이 괜찮겠다 했던 때가 요때 보시면 요 보세요. 샘팍이 이제 올라서 그렇지. 딱 요 오르기 전 있잖아요. 요때. 만약에 요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샘팍을 사라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최근 3년을 보면 요때 이런 때나 이럴 때를 보면 서울은 반등한 반면 샘팍은 부산에 그래도 학군지로서 입지 좋은 데인데 덜 올랐으니까 가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잖아요. 자, 요거도 있고 그러면 자 13억에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자 대구는 어떨 것 같아요? 대구는 근데 상급지는 좀 반등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대구가 13억짜리가 범어 SK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부산 사람이니까 샘팍이랑 대구 비교해 볼까요? 서울이랑 네네. 비교해 볼까요? 좋아요. 서울과 대구 비교. 부산이랑 대구 비교해 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어 SK뷰 똑같은 이제 13억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 이제 돌아가죠. 시간이 걸립니다. 라이브다 보니까. 요때도 비슷해요. 결국 약간 이제 대구가 상승 고점이 좀 빨리 왔고 빨리 까져서 조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거 마우스 갖다 대서 금액 갖다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부산을 사는 게 맞았고 요때는 대구를 사는 게 맞았고 지금은 상위군 아파트가 강남콩님 얘기대로 이제 좀 오르다 보니까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대구랑 서울을 똑같이 또 다시 비교를 해보면 자 서울이 아까 아름숲 그 다음에 대구가 범어 SK뷰 이렇게 보면요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뭐 결과는 이제 알 수 있지만 대구가 정말 좋았어요. 장이 대구가 서울보다 더 비쌌네요. 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요때는 서울을 사는 게 아니고 대구를 사는 게 맞았다니까. 맞죠. 그러다가 요때는 오히려 요때 서울을 사는 게 맞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편견을 내가 이렇게 10분조차 할애하지 않고 큰 돈을 넣는데 큰 돈을 쓰는데 이렇게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3억대 받고 12억 5천대 볼까요? 12억 5천대 12억 5천대가 뭐가 있냐면 이제 비슷한 군에 사지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5천 못 갔나? 12억 3천 4천 12억 4천에 사지 롯데캐슬이 있죠. 자 이거를 복사하고 여기에 단지에 비교 사지 롯데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그러면 한 12억 4천대 갔던 게 뭐가 있을까 이래 보면 자 서울 이 아파트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금액대별로 몇 개를 볼 거예요. 자 동대문구가 비슷하다 했죠. 동대문구 12억 한 4천 5천 4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2억 5천을 보는데 여기서 두산 위브 용두 두산 위브를 한번 볼게요. 용두 두산 용두가 있네. 답심리동 두산 위브 이게 그나마 12억 4천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 답심리동 두산 위브 이렇게 하면 답심리 두산 위브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전체로 일단 전체를 보면요. 자 결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왼쪽 게 파란색이 사진 롯데고요. 오른쪽이 이제 두산 위브입니다. 서울 답심리동에. 그래서 서울이 먼저 좀 상승했다 뿐이지 차트가 이게 다른 지역의 다른 물건인가 같은 지역의 같은 물건처럼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대구도 비슷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냐. 좀 가격 낮은 거 실거주분들 이제 봐줄 수 있는 곳 좀 네.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8억대 한번 보겠습니다. 8억대가 뭐냐면 8억대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대연 푸르지오 한번 보겠습니다. 8억대 부산 동래구나 남구 이런 거 일부러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연 푸르지오가 좀 세대수도 좀 작고 뭔가 너무 상징적이지는 않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대연 푸르지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연 푸르지오 한번 보고요. 자, 대연 푸르지오를 찍으면 이제 13평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32평 찍고 요거를 8억대에 또 동대문구가 뭐가 있을까? 서울의 동대문구에서 8억대가 딱 8억이 여기 있네요. 장안 신일 해피트리 3차.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내려왔죠. 전체적으로. 자, 3차 32평. 대연 푸르지오 32평. 이렇게 하고 자, 전체를 보면요. 요것도 시차의 차이와 격차가 있지만 벌어졌다가 좁아졌다 역전했다가 다시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 비슷하게 가지 않아요. 재밌는 거는 대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급지가 좀 괜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좀 동대문에서도 급지가 떨어지는 곳보다는 가격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큰 차이 없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네. 그래서 내가 전문 투자자라면 이제 이 구간에는 파란색 왼쪽 부산을 사는 게 맞고 이 구간에는 이제 오른쪽이 저평가니까 서울을 사는 게 맞고 이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내 집 마련을 하고 어차피 5년 정도 뭐 이상 갈 거다 이렇게 하면 내가 꼭 부산을 팔아가지고 온갖 빚을 내서 서울을 가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봤는데 계속 비슷합니다. 어차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은 입지도 중요하고 뭐 브랜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 돈의 량, 유동성 힘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 아파트를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결국 이 부동산도 자본주의 이 개념으로 본다면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그냥 하나의 재화일 뿐이고 얼마나 돈이 흘러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심한 예시도 많아요. 경기도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그 다음에 지방 뭐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 막 이런 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해드리기도 했는데 뭐 이게 너무 길어지면 고민 상담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지표는 내가 딴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 리치고 내가 만든 데이터 아닙니다. 아실 제가 만든 데이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생각과는 완전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최근으로 돌리면 빨간색이 위에 있죠. 빨간색이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파란색이 이제 밑에 있죠. 그러면 이제 1군 아파트는 부산의 1군 아파트는 센텀파크는 서울의 시세를 어느 정도 쫓아갔어요. 근데 과거 8억대까지 하고 지금 이제 좀 더 한 6, 7억대 아파트는 6억대 부산의 6억대 아파트는 아직 서울을 못 쫓아갔구나. 그러면 부산의 6억대 아파트를 중에서 투자를 삼는다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래서 통화량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바닥을 알 수 있는 거. 이게 좀 궁금해요. 알려드린다 했죠. 자,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